2017년 12월 29일 동파된 배관을 녹이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 경찰과 통화 중입니다. 반지하와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주택에 고용된 배관공은 배관을 녹이고 수리하는 중에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수화기 속 남성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Communications. Hi there, how are you? Good, you? Good, thanks. 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And we got we're snaking a drain, and we were. 학교에서 모범적이며 인기까지 많은 학생을 투표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소녀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로리 하치. 이 소녀는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인기도 제일 많은 퀸카였습니다. 당시 17살이던 하치는 상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올해도 당연히 내가 1등이겠군. 하지만 소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학생에게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실망에 잠겨있던 하치에게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다가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속에선 17살 하치와 배 나온 아저씨가 침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었죠. 하치는 영상을 보자마자 학교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던 하치가 왜 이런 영상이 촬영되었을까요? 제가 이전에 제작했던 영상에서 언급한 가짜 빨간 영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여학생으로 살다가 학교가 끝나면 길거리로 나가 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소녀의 집이 가난하진 않았죠. 하지만 소녀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탈을 구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탈이라면 보석일까요? 아니죠. 크리스탈은 불법 약물의 은어입니다. 17살인 하치는 심각한 약물 중독이었죠.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치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들마다 좋지 않은 약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치는 17살 소녀가 받는 용돈으론 턱없이 부족할 만큼 약물이 필요했습니다. 모범생인 소녀가 약물에 빠진 이유는 그녀의 집안 때문입니다. 17살이던 하치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죠.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겪은 하치는 정신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의 하치를 돌보겠다고 나선 두 명이 있었죠. 그건 바로 소녀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었습니다. 근데 둘은 평범한 남성이 아니었죠. 우선 할아버지는 사탄 초이스의 창립자입니다. 사탄 초이스, 수염을 기른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터사이클 클럽입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와는 결이 다른 무서운 집단이었죠. 의뢰를 받고 임무를 호위하거나 타깃을 정해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는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집단의 창립자가 소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또한 소녀의 외삼촌은 헬스 엔젤스의 간부였죠. 사탄 초이스와 비슷한 모터사이클 클럽이었습니다. 최근 헬스 엔젤스의 위험한 사상과 행보가 방송을 타기도 했을 만큼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폭주족들에게 자란 하치, 제대로 크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적인 폭주족 아저씨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았습니다. 꼭 폭주족이 아니라도 특정 만남 앱을 이용해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사실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하치의 어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치의 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결국 당시 17살이던 딸 하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서였죠. 그렇게 모녀는 병원에 들러 입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 뛰쳐나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엄청난 금단 현상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치는 결국 어머니가 입원 절차를 밟는 동안 병원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하치에겐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과 동시에 금단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나간 즉시 만나 앱을 켰습니다. 소녀가 살고 있던 캐나다의 오샤와에서 돈을 건네줄 남성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때 소녀에게 조심성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남성의 나이나 외모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소녀는 누군가와 바로 매칭되었고 그대로 그 남성을 만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CCTV는 병원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CCTV를 피해 달아났을 것입니다. Never worry. You really? Yeah. You know why? Yeah. I'm wondering why. I'll tell you why. Because 캐나다의 오샤와,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의 맥밀런 드라이브 19번지의 주택은 지상과 반지하 두 집으로 나뉘어 있는 주택입니다. 지상엔 젊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죠. 근데 최근 아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아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가 매일 밤 뜨거운 밤을 지새우느냐 시끄러워서 그럴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윗집에 살던 신혼부부는 매일 밤
여성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채찍질하는 소리, 이상한 기계가 막 돌아가는 소리, 여성의 비명소리까지 딱 봐도 뭔가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두 이웃이 아슬아슬한 사이를 유지한 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상 겨울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동파입니다. 저도 2년 전에 동파로 인해 100만 원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었죠. 아무튼 신혼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장기간 여행을 다녀왔고 결국 배관이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근데 때마침 아랫집 반지하에 살던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배관은 내가 해결할 테니 기술자는 부르지 마시오. 한참 당황하고 있던 부부에겐 아저씨가 듬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던 아저씨는 결국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집안에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근처 마트까지 달려가 볼일을 보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죠. 심지어 이때는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던 부부는 결국 아랫집 아저씨가 출근한 사이에 배관공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 맥밀런 드라이브 19번지인데요. 배관이 꽝꽝 얼어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네, 금방 가서 녹여드릴게요. 물이 흐르는 배관은 주택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아랫집 반지하에 살고 있는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야만 했죠. 신혼부부와 기술자들은 급한 상황이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랫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 내부는 아주 더럽고 고약한 악취가 풍겼죠. 심지어 이를 모를 끔찍한 기구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하는 집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선 얼어붙은 배관을 녹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 배관을 녹이는 작업을 시작했죠. 드디어 얼어붙은 배관을 녹였습니다. 서비스로 배관의 이물질도 빼어드릴까 하는데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배관공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가 굳어 뭉쳐있는 덩어리가 나오더니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덩어리들이 잔뜩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덩어리였죠. 여성의 X였습니다. 배관공들은 이 사실을 신혼부부나 반지하의 아저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죠. Communications. Hi there, how are you? Good, you? Good, thanks. I'm a plumber and I'm on site for a job, and we got we're snaking a drain, and we've been pulling back. We probably pulled back about 10 pounds, 15 pounds of like it looks like flesh type of stuff, meat. We've been working at it for like 3-4 hours now, right? Oh, okay. And we can't get it clear, but we keep pulling back chunks of whatever the hell it is.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주택을 봉쇄한 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했죠. 아랫집 반지하에 살던 아담 스트롱, 당시 45살의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성인용 장난감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과 하수구 쪽에선 심각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말이죠. 당연히 집주인이던 아담은 현장으로 체포되어 왔습니다. 경비원으로일하던 아담은 체념한 채 경찰들에게 끌려왔죠. 근데 아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 꾹 눌렀죠. 아담은 자신의 증거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해놨습니다. 다행히도 폭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관 안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수많은 증거들이 유실되었죠. 그리고 폭발 장면을 목격한 아담은 매우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했죠. 아담이 체포되는 순간 경찰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소녀의 시신이 있는 곳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어있던 부위를 녹여서 배관에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이야기했죠. 냉동실엔 아담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소녀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당시 17살이던 소녀 하치였습니다. 아담이 살던 집 내부의 수많은 성인용 장난감엔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혈흔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치의 것입니다. 근데 하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소녀의 DNA도 발견되었죠. 실종 당시 19살이던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혈흔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2008년 3월부터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캔디스와 사망한 하치에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남성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밤을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범죄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 쉬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경찰들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끝까지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시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결코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 주장했죠. 아담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특수한 만납 앱을 이용해 하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아담은 $35, 하나로 약 5만원을 건넸고 BDSM 플레이를 즐겼다. 하지만 하치는 플레이 도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약물 중독 증상이 확실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해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웠던 아담은 시신을 훼손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 내부에서 발견된 기구들의 효능들로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담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집요하게 아담에게 집착했죠. 얼마 전 사망한 하치의 몸통이 오샤와의 온타리오 호수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그의 기행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죠. 또한 아담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더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허용하는 선에서 그를 경찰서로 자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런 경찰들을 비웃듯 매번 농담으로 일관했죠. Okay, how much of her body did you guys get back? Obviously the entire skeletal structure, right? Well, we obviously whatever was in the house. Yes, in the freezer. Yes. And how much of it were you able to pull out of the pipes? Quite a bit. It was bad luck. Yeah, that's what I tell people. They're like, you're stupid. I'm like, you kidding me? Well, That's an awesome way. yeah. I just got greedy, that's all. So the 24th is when you start this. You said Christmas Eve. Yes. Are you doing this while it's frozen or just partially defrosted? Completely defrosted. Okay. Now that would take several hours, wouldn't it? No, not bathtub full of hot water. Oh, okay. Okay. Like within a couple hours? I wouldn't wager. I had to fill the bathtub up a few times. How's that To keep sound? the water hot. Yes. Gotcha. 아담 자신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포함해 연쇄살인범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입으로 말이죠. 또한 그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귀찮아서 딱 2번 대충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츠와 패트릭 두 소녀를 해체할 때라 말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뻔뻔하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하츠의 식기에서 발견된 끔찍한 변형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엮어 그를 한 번 더 기소했습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심지어 캔디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캔디스 살인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소된 아담, 과연 살인죄가 성립되었을까요? 2001년 3월 아담 스트롱은 로리 하치에 관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3년이 걸린 판결이었죠. 증거가 부족했고 과실치사 혐의로 확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끝까지 아담을 신문하고 불법 만납 앱을 조사해 살인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이 없던 19살의 캔디스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아담은 25년 동안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정신형을 선고받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최근인 2023년 5월 아담은 캔디스 피츠 패트릭의 시신을 경찰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감옥으로 이감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미성년자 성매와 동시에 살인죄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건드리고 감옥으로 돌아온 죄수 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살해한 소녀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경찰들에게 주면서 이감과 독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을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알려준 장소에는 늘 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는 아니었죠. 그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자백도 하지 않겠죠. 부디 경찰들이 아담을 잘 유도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가 유가족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접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